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또 코로나19가 또 확산세를 보여서 다소 걱정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계시죠? 예. 자, 이번 시간은 11주차 1차 시로서 그 진로 코칭 쪽인데 현실 치료를 한번 진로 코칭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의 내용은 현실 치료 진로 코칭의 개요와 현실 치료의 인간관계 주요 개념 그리고 현실 치료의 상담 목표, 과정, 기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 치료에 기여한 사람은 글래서인데요. 이 글래서는 1925년에 미국 클리블랜드에 출생해서 1953년 정신과 의사로 활동을 했고 1956년 현실치료에 적용을 했으며 1961년에 정신건강 측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1963년 자문의원 그리고 1969년에 현실치료 연구소 통제 1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윌리엄 그래서 연구소를 창립을 했습니다. 자, 현실 치료의 그 진로 코칭의 개요를 보면은 이 현실 치료는 특히 이제 내담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담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현실 치료 진로 코칭은 현실 치료에 의한 진로 상담인데 자, 구체적으로 자신의 바람을 탐색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거나 행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설정하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그런 계획을 달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강조하는 그 활동들을 적용하는 진로 상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신의 욕구에 따라 또는 자신의 욕구를 잘 실현하는 쪽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 치료의 인간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았죠. 결정론의 입장, 프로이트의 결정론의 입장을 반대한 것이죠. 또한 우리들 각자가 궁극적으로는 자기 결정을 한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일생을 통하여 정체감, 그것도 성공 정체감을 요구하는 심리적 욕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불 등이 제시한 현실 치료의 5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 치료의 인간관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어떤 욕구와 바람을 달성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그 욕구와 바람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라는 것과 또 그가 환경으로부터 얻고 있다고 지각한 것과의 차이나 불일치가 있게 되겠죠. 그러한 차이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에게 그러한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그리고 생물학적인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 행동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요 행동하기, 생각하기 이거는 인간이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느끼기 그리고 이런 생물학적 행동은 인간이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로 행동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러의 목적론적, 가상적 목적론조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넷째는 이러한 행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는 행동의 어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측면이며 내부적으로부터 형성된다. 이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인간은 지각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5가지 인간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주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개념은 사람과 소속의 욕구,
그리고 심과 성취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생존의 욕구인데 이 인간의 행동은 이러한 5가지 욕구에 의해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소속의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고자 하는 속성을 의미하고, 또 심과 성취의 욕구는 경쟁하고 성취하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속성을 의미하죠. 이 자유의 욕구는 스스로 선택하고 또 자신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죠. 사실 자신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고 싶어도 자기 성격적인 측면, 여건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즐거움의 욕구,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 즐기고자 하는 속성. 저도 요즘 즐거움의 욕구가 많은데 그걸 좀 행동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이 즐거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욕구를 당분간 이렇게 하지 못하고 하는 사회 속 거리두기라든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자, 그러면 생존의 욕구, 생명을 유지하고 생식을 통해 자신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속성을 의미하죠. 자, 이것은 어떤 뇌의 기능과 기본 욕구를 연관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개념 중에 이제 기본 욕구, 소속감의 욕구인데, 자, 기본 욕구 중에 소속감 욕구. 자,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인간은 소속감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또 소속감의 동의어는 우리는 사랑, 우정, 돌봄, 관심, 참여 등을 의미합니다. 청소년들이 친구를 사귀고 또래 집단에 들고 싶어하는 것도 어떤 소속감 욕구를 보이는 시기에 따른 변화인 것이죠. 자, 그래서는 이런 소속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3가지 형태, 즉 사회 집단에 소속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소속하고 싶은 욕구, 가족에게 소속하고 싶은 욕구로 분류하였죠. 사실 이러한 3가지 욕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이런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고 홀로 되고 또 혼자 고립되고 동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이러면은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자, 힘의 욕구인데 인간은 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죠. 힘의 동의어는 성취감, 존중, 인정, 기술,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청소년의 힘은 힘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갖고 접근하기도 하지만 반항이란 부정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3번째는 즐거움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즐거움의 동의어는 우리가 흥분, 기쁨, 학습, 웃음 등을 의미하고, 자, 이것은 인간이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 즐기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자유의 욕구인데, 자, 인간은 자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죠. 그래서 자유의 동의어는 어떤 선택, 독립, 자율성 등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이동하고 선택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적으로 자유롭고 싶어하는 속성을 말하죠. 하지만 자신의 욕구 충족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도록 타협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절충안을 찾아내야만 되겠죠. 자기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유, 이것을 찾아내야만 되죠. 생존의 욕구. 자,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하죠. 이것은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로서 생존에 대한 욕구인 것입니다. 5번째는 이제 통제 이론인데, 이 통제 이론은 우리 자신의 내적 동기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그런 심리학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 이론은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이 내적 세계인 지각 또는 그 사진첩, 머릿속에 있는 사진첩을 창조를 하며 이러한 지각에 따라 그 행동이 생성된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지각이라든지 사진첩은 어릴 적부터 형성된 것도 있을 거고 또 새롭게 생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욕구를 최선으로 만족시키도록
세계와 세계의 부분으로서 우리 자신을 통제하려는 최선의 시도인 것이죠. 어떤 자극이 당신을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적 욕구나 바람이 행동을 생성한다는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극 반응의 어떤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립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극을 통해서 반응을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내적 욕구 그러한 바람이 행동을 생성한다는 층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자, 전체 행동이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 글에서는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는 아들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체 행동은 네 가지죠. 즉 행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생물학적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구성된 전체적인 행동은 우리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 행동의 목적은 개인의 기본 욕구에 따른 바람과 얻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의 차이를 줄이도록 계획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사례를 한번 보면은 네 가지 진행하기 중 가장 쉬운 것부터 나열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1, 2, 3, 4 중에서 제일 하기 쉬운 거가 뭘까요? 첫 번째는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빨리 뛰게 하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신의 마음을 행복으로 꽉 차게 한번 해보시고,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여행을 갔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거, 손을 들어 크게 기지개를 해보는 거. 자, 어떤 게 제일 쉬울까요? 예, 손을 들어 크게 기지개를 해보세요. 이게 제일 쉽죠?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자, 왜 손을 들어 크게 기지개를 하는지, 내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쉬운 거는 3번이겠죠. 그냥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여행 갔던 장면을 떠올려 보라. 아니면 뭐 기타 다른 것들을 그냥 즐거운 장면을 떠올려 보는 거, 지난주에. 이게 두 번째 쉬운 것일 거고,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행복으로 꽉 차게 해보세요. 지금 마음이 막 울적한데 내가 행복으로 꽉 차게 생각하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세 번째로 세 번째고, 네 번째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빨리 뛰게 해보세요. 이게 인위적으로 쉽나요? 그렇죠? 과거에 젊었을 때 정말 이성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심장이 막 떼뜬 기억이 좀 나겠죠. 그래서 이 4번과 3번 행동하기, 그리고 3번이 생각하기, 2번이 느끼기, 1번이 어떤 생물학적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2번과 3번이 가기 전에 4번, 3번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 4번에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그 통제하는 가운데서 빨리 어떤 그 의미를 심리적인 그런 어떤 해결책을, 자신의 욕구나 바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울증 환자들의 문제들이 이러한 생물학적 행동, 느낌, 사고의 문제라고 하면 행동하기로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선택 이론인데요. 이 선택 이론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얻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고, 자, 지속되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는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문제는 항상 개인이 현재 영위하는 삶의 일부분이 되고, 다섯째로는 이 과거에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이 현재 우리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에 거의 기여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욕구나 바람인 것이죠. 그러한 거에 거의 기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섯째는 우리의 기본 욕구인 생존, 어떤 사랑과 소속감, 힘, 자유, 즐거움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이고, 자, 일곱 번째는 우리는 단지 각자의 질적 세계에 있는 이러한 사진첩을 만족시킴으로써 이러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라고는 이것이 선택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덟째로는 그 평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행동인데 그 모든 행동은 행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생물학적 행동으로 구성된 전체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아홉째는 이 모든 전체 행동은 동사 또는 보통 이런 부정사와 동명사로 나타내지며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우울로 고통받고 있다. 이거는 자신이 선택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우울해지는 것이죠. 내가. 근데 반면에 나는 우울하기를 선택하고 있다. 내가 선택한 것이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이걸 행동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는 우울해졌다 대신에 나는 우울하고 있다로 표현함으로써 그 자신의 어떤 좋은 그런 관계로 벗어나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열 번째는 모든 전체 행동은 선택되지만 우리는 단지 행동하기와 생각하기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기지개를 제일 처음에 쉬운 거 3번처럼 이런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그때 해결하는 것이 좋다. 자, 상담의 목표는 이 현실 치료의 주요 상담 목표는 1차적으로는 내담자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기본 욕구를 바탕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이러한 바람과 욕구를 파악한 후에 상담자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러한 바람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죠. 자, 내담자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욕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현실 치료에서는 3R, 즉 책임감, 그리고 현실성, 그리고 옳거나 그름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현실 치료의 접근이 기본이 되는 것은 개인적 책임인 것이고 이런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 데서 개인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며 자신의 욕구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책임감 있는 행동을 세운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것이죠. 사실 이러한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즐거움을 또 놓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책임감은 상당히 중요하죠. 즉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자,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책임에 대한 행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변화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현실감은 이 현실 치료에서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개인이 현실을 직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 치료는 내담자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을 직면하도록 돕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옳거나 그름인데 개인의 기본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도덕적 판단이 있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상담의 과정을 한번 보면 현실 치료의 보급에 기여한 사람이 우블딩인데 이러한 우블딩은 현실 치료의 과정을 표시한 이 네 가지 과정 WDEP를 제시하였는데 이 WDEP는 W는 want 욕구 파악이고 그 다음에 2는 현재 행동 파악이고 2는 평가하기 계획하기를 의미하는데 사실 단기 상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학교 장면의 단기 상담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인성교육을 학교에 시키면서 이제 학생들 심층 상담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심층 상담이라 해서 10주나 3주 막 이렇게 많이 10주 이상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야 3번에 끝내야 돼요. 자, 3시간에 끝내야 되는 1시간씩 3번. 그러면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요 현실치료 근래서 현실치료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욕구 파악인 것이죠. 자, 내담자에게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데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내담자가 자신의 질적인 세계를 탐색하고 또 상담자의 숙련된 질문에 응답하면서 이제까지 희미하게 알았던 자신의 내적인 바람에 대한 여러 면을 직관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바람과 원함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행동하기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현재 행동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통제할 수 있는 활동을 스스로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절차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경찰 간부가 되고 싶다라고 자신의 욕망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별로 공부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거 실컷 하고 그러면서 경찰관 간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제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이 평가학이라는 것이죠. 자, 2단계는 내담자의 행동과 욕구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현실 치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그들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가 고급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너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뭐 스스로 평가를 해보자라고 하면 못하죠. 정말 안 되겠네요. 그럽니다.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죠. 자, 당신은 지금의 행동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이거나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고 계획을 하는 것이죠. 이 단계는 계획과 실행 과정으로서의 굉장히 긍정적인 행동 계획과 그 계획에 대한 약속, 과정에 대한 마무리, 재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SMMIC 3P라고 합니다. 내담자가 세우는 계획은 다음과 같이 7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가질 때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 계획하기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자, 계획은 단순해야 되고 뭐 달성 가능해야 되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즉각적이어야만 되고, 또 계획은 계획자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되고, 계획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계획은 이행하겠다는 언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담의 과정 첫 번째 원트. 자, 욕구, 바람, 지각을 탐색한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doing, 전 행동에 탐색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평가인데 행동의 평가와 직면, 도움이 됩니까? 스스로 평가하게 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 P, 플래닝, 계획을 수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획의 요소를 우리가 가미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상담의 기법은 태도.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명을 수용하지 않으며 처벌이나 비판도 하지 않고,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조력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고, 질문하기. 현실 치료에서 질문은 내담자의 전체 행동 탐색, 또 바람 탐색, 현재 하고 있는 행동 파악, 구체적 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직면하기. 상담자는 이런 바람의 달성과는 불일치한 행동을 하는 내담자를 조력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직면하기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직면하기를 통해서 내담자가 선택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설적인 기법. 상담자는 그 반대로 모순된 요구나 지시를 하는 것이죠. 내담자에게 모순된 요구나 지시를 주어서 그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역설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내담자에게 한번 실수해봐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담자가 상담자의 제안대로 막 실수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내담자는 문제에 대한 통제를 스스로 입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담자가 상담자의 제안에 저항하면 그 행동은 통제되고 제거되는 것이죠.
자, 유머 사용하기. 상담자가 유머를 통해서 내담자와 친근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내담자의 소속감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치료요법을 활용한 진로 코칭은 자, 두 명이 일조를 이루어서 상담자, 내담자 역할을 나누고 현실요법을 이용해서 코칭 실습을 하는 것이죠. 자, 실습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역할을 그리고 나서 역할을 받고 다시 실습하고 실습이 종료된 후에 느낌을 나누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욕구 파악, 당신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그리고 현재 행동 파악,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평가하기, 현재 행동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하기, 현재 행동을 수정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자, 이와 같이 이제 현실 치료는 이런 내담자가 책임 있는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문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현실 치료의 상담의 과정인 이러한 WDEP는 욕구 파악, 현재 행동 파악, 평가하기, 계획하기를 의미하고 학교 단기 상담에 아주 유효한 그러한 상담 기법이기도 합니다. 현실 치료의 상담의 기법은 이러한 욕구 파악, 현재 행동의 파악, 평가하기, 계획하기가 있는데 이 계획은 이와 같이 그 7가지 기법으로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저는 1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